고성이가 쫓겨난 그날 밤 박진석이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말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고성이는 집 현관에서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밀려났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붙잡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박진석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박진석은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야지. 끝내야 하니까. 고성이는 그 말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박진석은 위로가 아니라 계산으로 고성이를 밀어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정리하자. 이혼해. 박진석은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못해. 안 해. 고성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혼을 거부하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아직 자신에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박진석의 눈빛은 미련이 아니라 막아야 할 손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알아차립니다.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거요.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자료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박진석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성이의 가방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 고성의 머릿속에서 내가 정말 끝났구나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고 박진석이 그걸 막아줄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고성이는 그 밤에 갈 곳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도 측근들도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고성이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는 척했는데요. 막상 위급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정확하게 고성이를 피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느꼈어요. 고성이는 박영란을 떠올렸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입니다. 반항하진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어버린 사람. 그래서 고성이는 더 박영란에게 가고 싶었어요. 박영란은 죄책감을 잘 느끼는 딸이니까요. 고성이는 박영란 집 앞에 섰습니다. 고성이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더라고요. 고성이는 속으로 정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라고 믿는 표정으로 들어가자고요. 문이 열리자 박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란은 반갑지도 놀라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박영란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불길함부터 느꼈습니다.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던 걸 실제로 봐버린 거죠. 고성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어요. 영란야, 엄마 잠깐만 여기 있을게. 박영란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거절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걸 알아요. 받아주면 자기 인생이 흔들릴 것도 알고요. 박영란은 그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문을 더 열어줍니다.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박영란의 숨이 막혔어요. 고성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박영란은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싫었습니다. 자기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어요. 고성이는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바로 본론으로 갔습니다.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해. 박영란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란은 감정을 숨기고 말했는데요.
저도 넉넉하지 않아요. 고성이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넉넉한지 아닌지 엄마가 더 잘 알지. 박영란은 반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박영란은 꾹 눌렀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인 고성이와 싸우면 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고성이는 이길 때까지 말하지 않고 지기 싫어서 사실도 비틀어버리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박영란의 침묵을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계산이 끝났어요. 고성이는 말투를 더 낮춥니다. 너 엄마 버리면 내가 편할 것 같니? 박영란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성이는 늘 이런 식으로 박영란의 죄책감을 건드렸거든요. 박영란은 마음속에서 바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밀리면 앞으로 계속 밀린다는 경고요. 그런데도 박영란은 일단 버텼습니다. 감정을 꾹 참으면서 고성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저도 정신이 없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카드도 준비해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영란은 그 시선이 무서웠어요. 같은 시간 전혀 다른 곳에서도 문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이 지역 회사로 음식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요즘 이 지역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요. 이상철은 일이 많아도 사람은 먹어야 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상철은 회사 로비에서 한번 멈칫했습니다. 괜히 와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철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적힌 문을 보고 더 확신했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박성재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낮고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가면 위험해. 이상철은 위험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본능적으로 귀가 열렸습니다. 이상철은 문 손잡이 바로 앞에서 발을 멈추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일부러 듣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박성재가 다음 말을 해버렸습니다. 심장이식 얘기는 언제 할 거야? 이상철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음식 봉투가 살짝 흔들렸어요. 심장이식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 튀어나온 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잠깐 숨을 못 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지혁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지혁은 안에서 박성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으로는 절대 세면 안 돼.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가족도 모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 짧은 말이 이상철을 폭발시키기 충분했어요. 이상철은 타이밍이라는 단어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 목숨이 타이밍으로 분류되는 순간을 상철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상철은 노크도 안 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장이식?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냐? 이지혁은 입술을 달싹였는데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이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최악의 방식이 딱 지금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박성재는 눈치를 보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지키려고 한 말이었는데요. 결국 이지혁을 더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은 셈이 됐습니다. 이상철은 분노를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지혁이 미안하다는 말을 바로 못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이상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우리를 뭐로 봤어? 가족을 뭐로 봤냐고. 이지혁은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 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회사가. 이상철이 잘났습니다. 회사? 내 심장이 먼저야. 이지혁은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싶었던 말이 너무 늦게 와버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무너짐과 고집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약한 얼굴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이지혁을 보고 더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전쟁터의 장수처럼 보였거든요. 너 지금 혼자 죽을 생각이야? 이지혁은 그 말에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박성재를 한번 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시선 교환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지혁은 이미 혼자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걸요. 이상철은 음식 봉투를 책상 위에 3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 내가 뭘 한 거냐?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그렇게 상처받은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지혁의 변화는 이미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이지혁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지혁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먼저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다정해도 멀리 있었어요. 지은호는 처음엔 바쁘니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밤마다 혼자 곱씹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지혁이 나한테 질린 건가? 그런데 그 생각은 오래 못 갔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눈빛에서 질림이 아니라 겁을 받거든요. 지은호는 겁이 뭔지 압니다. 아플 때 사람은 자꾸 멀어지려고 하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지혁은 늘 하던 대답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납득이 안 됐어요. 회사 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으려다 이지혁이 미세하게 피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에게 직접 더 묻기보다 이지혁이 숨기는 고리를 찾아보자고요. 지은호는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이 가장 숨기고 싶은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상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상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혹시 괜한 오해면 어쩌지 싶기도 했고, 하지만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답장이 늦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답했을 사람인데요. 지은호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지은호에게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와라. 지은호는 그 문장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정말 회사 일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박영나의 집에서는 고성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너는 결국 나를 못 버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서 뺏긴 걸 박영나에게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 서류를 덮어놓고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고성이를 내쫓았다는 사실보다 고성이가 어디로 갔을지 더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불쾌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영나에게 갔겠지. 그리고 박진석은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분노를 견디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들켰다는 공포보다 이제 숨기기 힘들어졌다는 안도감이 조금 섞였어요. 이지혁은 그 감정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옆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지혁을 도와야 하는데 동시에 이지혁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이상철은 회사에서 나온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분노 아래에 있는 공포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만나러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지혁이 어떤 비밀을 숨기든 지은호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가 바뀔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붙잡고 돈으로 숨통을 죄려하고 박영나는 버티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에게 칼을 꽂은 사람이 되어가고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려다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까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믿고 싶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만나면 이지혁이 감춰온 진짜 이유를 듣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두 집의 공기가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빼앗긴 판을 박영나의 집에서 다시 짜기 시작했고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들이받은 분노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문을 두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도 이상철과 이지혁의 관계도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굴러갈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2억을 꺼낸 순간 박영나는 자기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감이 안 잡혔어요. 고성이는 영나 집에 눌러 앉은 지 하루도 안 돼서 공기부터 바꿔버렸습니다. 박영나가 숨을 쉬는 방식까지 감시하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고성이는 아침부터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부엌에 있어도 고성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영나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밥도 대충 차리고 설거지도 빨리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박영나가 방문을 닫기 직전에 말합니다. 영나야, 잠깐 앉아. 박영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이 절대 잠깐이 아니라는 걸요. 박영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대한 표정을 비워두려고 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고성이는 한숨도 안 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박영나는 또 시작이네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는데요. 박영나는 삼켰습니다. 엄마 고성이를 자극하면 더 잔인해진다는 걸 아니까요. 고성이는 울음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승리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고성이는 웃으면서도 눈은 안 웃더라고요. 없긴 왜 없어? 내가 뭐라고 다니는지 엄마가 모르니? 박영나는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다는 말을 거짓말로 규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눈빛을 오래 봐왔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일과 인간관계를 자기 수중에 있는 장부처럼 생각하니까요. 박영나는 그게 제일 숨막혔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이어 박영나는 바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요. 하지만 고성이는 농담을 할 때
그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엄마, 2억이 말이 돼요? 말이 되게 만들면 되지. 박영란은 그 문장을 듣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가 이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영란은 시간을 벌어보려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2억이에요? 고성이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하나 찾는 데는 돈이 들어. 박영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했는데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한우진. 고성이는 이름을 말할 때 힘을 줬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그쪽으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고성이는 박영란가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우진이만 손에 넣으면 내 아빠를 흔들 수 있어. 박영란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복귀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라갈 계단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박영란가 말했습니다. 아빠랑 그만해요. 끝났잖아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영란야, 끝난 건 나한테서 뺏긴 게 없어야 끝난 거야. 박영란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잃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더 위험해지거든요. 박진석이 이혼도 안 해준다고. 고성이는 비웃는 것 같으면서도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박영란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피난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쪽을 선택하니까요. 고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란야, 내가 아빠 편들면 너도 같이 망해. 박영란은 그 문장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영란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너 요즘 밖에서 만드는 거, 계약 들어간 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고성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영란은 알아버렸어요. 고성이가 이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인질 문제라는 걸요. 박영란은 소리를 안 내고 삼켰습니다. 엄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억은 시간이 필요해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시간? 좋아. 대신 약속? 무슨 약속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박영란은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숨으려 하는 척을 했거든요. 박영란은 마음속에서 불길함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따돌리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억. 이번 주 안으로. 박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꾸만 아빠 박진석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영란은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박영란은 그 반응이 더 서운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영란야, 지금은 내가 먼저 버텨야 해. 박영란은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울면 지는 느낌이라서 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2억 달래. 박진석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안 줘. 절대. 박영란은 그 말이 맞는 말인 걸 알아요. 그런데 박영란은 지금 당장 자기 집에 있는 엄마 고성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은 그 답을 아빠가 해줄 줄 기대했는데요. 박진석은 냉정했습니다. 영나야, 돈 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렸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여기서 폭발하면 자기 인생이 같이 터진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환이 떠올랐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나 좀 도와줘. 엄마가 들어왔어. 이지환은 바로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의 목소리 톤부터 읽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박영란은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내 삶을 들쑤셔서 내가 내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럼 돈부터 주면 안 돼. 박영란은 그 말이 정답처럼 들리면서도 현실은 정답대로 안 움직입니다. 다시 고성이가 있는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거실에서 고성이는 이미 박영란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전화했네. 박영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감시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했지? 지환한테도 했고. 박영란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 너는 결국 내 손바닥이야. 박영란은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순간 욱했는데요. 참았습니다. 박영란은 참는 게 나쁜 선택인 걸 알면서도 오늘은 참아야 했어요. 지금 싸우면 엄마 고성이가 더 사나워진다는 걸 아니까.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2억은 제가 알아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나한테? 고성이는 웃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조건이라는 단어를 듣고 더 강하게 눌러버리려는 눈빛이었어요. 영나야, 내가 조건 걸기 시작하면 엄마도 조건 걸어. 박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조건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끝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시각 이지혁은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들키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업무를 잡아먹듯이 처리했어요. 박성재는 그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박성재는 친구 이지혁을 오래 봤습니다. 이지혁이 버티는 척할 때 어떤 표정인지도 알고요. 그래서 박성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야, 지혁아. 너 지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괜찮다니까. 그 괜찮다가 제일 안 괜찮은 거야. 이지혁은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중간에 꺾였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갔고? 갔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가 지금은 아니야. 내 심장이 지금이잖아. 이지혁은 성질이 올라왔습니다. 야, 너도 알잖아. 내가 멈추면 회사가 멈춰. 내가 멈추면 회사만 멈추는 게 아니야. 너도 끝나. 이지혁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사실 박성재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내가 대신할래? 너 할 수 있어?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될까봐 겁났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찾아볼게. 그러니까 너는 치료부터.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치료만 하면 살아? 치료만 하면 내 사람들 다 지켜줘?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날 결국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자기가 쓰러질 경우까지 대비해 다음 손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 지역은 조용히 AP그룹 전 회장 김동수를 찾아갑니다. 그 만남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김동수 전 회장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회장님, 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동수 전 회장은 놀란 얼굴을 바로 숨겼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답게 표정이 단단했어요. 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함부로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김동수 전 회장은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지혁이 겁먹은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AP 다시 인수해 주세요. 김동수 전 회장은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너 지금 유언하러 왔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이지혁은 그 말 뒤에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사람도 있고 약속도 있고. 김동수 전 회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김동수 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테니 너는 일단 버텨.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이지혁은 울고 싶지 않았는데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랬습니다. 김동수 전 회장은 더 말했습니다. 너 혼자 짊어지면 너만 죽는다. 내 주변부터 붙여.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주변을 붙이면 주변이 다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숨김이 결국 이상철에게 들켜버린 거고요. 이상철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끓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공포가 올라오고 공포가 올라오면 다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상철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가족을 전부 부릅니다. 이상철은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손을 꽉 쥐었어요. 지혁이가 심장이식 대기라는 얘기 나만 들었더라. 그 자리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정도, 수빈도, 다른 가족들도 순간 말을 잃습니다. 가족은 아픈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눈을 마주치면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왜 숨겼냐고 묻기 전에 지금부터 대책부터 세우자. 그 말이 이상철답기도 했고 이상철답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먼저 혼냈을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혼내면 늦는다는 걸 본능으로 알았던 거죠.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들어가. 지금 당장.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난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끝낼 생각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치료도 할 거야. 둘 다 놓치면 난 더 빨리 무너져. 가족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반대하고 싶고, 누군가는 이해하고 싶고, 누군가는 울고 싶어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갈라지는 마음을 한 번에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럼 역할 나누자. 지혁이 혼자 두지 말자. 그 순간 가족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이지혁은 그걸 보면서 더 아팠습니다.
가족이 합치면 합칠수록 자기가 끼친 상처가 더 선명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상처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도 결국 이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만나러 갔고 이상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지혁이 심장이식 얘기까지 나왔어. 지은호는 그 말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현실감이 없을 때 사람은 이상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좀 됐더라. 지은호는 그 좀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이지혁을 만납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지혁 선배,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준비해 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막상 지은호 앞에 서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회사 때문이라고만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은호는 그 한마디로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아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지은호는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숨이 막혀서 그랬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논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나를 지킨다고 나를 빼버리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솔직해졌습니다. 겁났어. 너 표정 망가지는 거 보는 게. 지은호의 분노가 그 순간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제대로 봤거든요. 지은호는 호흡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혼자 결정하지 마요. 나도 같이 버틸게요. 이지혁은 그 말이 고마웠는데요. 고마워서 더 미안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대신 나도 약속해요. 도망 안 갈게.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지혁과 지은호는 같이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둘이 같이 버틴다고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부탁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한우진, 어디 있는지 알아?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찾아야 할 일이야. 지은호는 박진석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정리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지은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 판이 결국 이지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답해줄 수 있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과의 만남 직후 지은호는 바로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방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방금 박진석 회장을 만났어요. 아버지를요? 무슨 일로? 지은호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진이를 찾고 싶어 하세요. 저에게 우진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네요. 박성재는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를 얼마 전에 집에서 쫓아내고
재단에서도 해고했다고 들었는데요. 한우진까지 찾는다는 것은 고성희를 끝까지 내몰겠다는 박진석 회장의 강한 의지가 보였거든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박 회장님이 나서면 우진이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성희 이사장도 우진이를 찾고 있으니 차라리 박 회장님에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찾는 걸 돕는 조건으로 지역 선배 심장 이식을 도와달라는 건 어떨까요? 박성재는 그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지역이 박 회장까지 개입하는 것을 좋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지역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박성재는 지은호의 제안에 찬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역이에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내일 박 회장님 만나서 그렇게 전할게요. 지역 선배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박성재는 한참 입을 다물었다가 말합니다. 은호 씨, 고마워요. 나도 열심히 도울 테니 지역이 잘 챙겨줘요. 지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가 친구로서 책임을 지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지은호는 다시 박진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우진이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건이라고 그게 뭔가? 지은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 대표가 심장이 좋지 못해 이식이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진석이 조금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심장이 안 좋다고? 이식이 필요하다고? 네,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빨리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생각이 정리되자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주지. 대신 은호 씨도 우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지은호는 그 말로 거래가 성립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이 이미 고성희에게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2억을 받기 위해 마지막 압박을 걸었어요. 영나야, 이번 주 안에. 박영란은 결국 돈을 마련했습니다. 박진석이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성희의 방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입니다. 박영란은 돈을 건네는 순간에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박영란 눈빛은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받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서 갑자기 살아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역시 내 딸이네. 박영란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쥐고 바로 신 팀장을 부릅니다. 현금 일부를 신 팀장에게 밀어줬어요. 한우진, 이번엔 확실하게. 예, 이사장님. 고성희는 그 호칭에 잠깐 만족한 듯 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말이 아직 자기 권력이 남아있다는 착각을 주니까요. 고성희는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합니다. 박진석에게 복수할 방법. 고성희는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절차로 합니다. 고성희는 머릿속으로 박진석의 약점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재단, 회사, 사람, 자식, 그리고 한우진.
고성이는 한우진이 손에 들어오면 박진석이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고성이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고성이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신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박진석 회장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우진을 데려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써서 만든 길이 남이 먼저 걸어가 버린 느낌이었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 신 팀장은 고성이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나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고요.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혼도 안 했지. 고성이는 그 말에 집착하듯 확신을 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기처럼 쥐고 싶었어요. 이혼을 안 했으면 그 인간이 죽을 때 많은 유산이 남겠지. 고성이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을 죽이는 장면을 상상이 아니라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고성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 손으로, 증거는 어떻게 지울지요. 그 시각 이지혁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몸은 점점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 중에 잠깐 눈앞이 흐려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긴요. 얼굴이 영 아니에요. 이지혁은 버티려 했습니다. 버티는 게 자기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철도 가족도 지은호도 박성재도 이미 발을 들여놨거든요. 그게 이지혁에게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구원은 기대고 싶고 공포는 기대면 더 아프니까요. 지은호는 그 공포를 알아챘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버티겠다인지 무너지겠다인지 아직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 다음 파국을 부르는 냄새가 됩니다. 고성이는 이미 칼을 갈고 있고 박진석은 한우진을 손에 넣었고 이지혁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박영란은 돈을 줬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고성의 웃음소리에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수신자는 박진석이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고성이가 보낸 말은 이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박진석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떠올렸고 이지혁을 떠올렸고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셋이 한자리에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감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지은호는 이지영 옆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누군가가 그 결심을 부러뜨리려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고성이가 마지막이라고 부른 그 만남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시작이 될지요. 이지혁이 쓰러지는 순간 고성이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진짜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버티겠다고 했는데요. 그 버팀은 의지가 아니라
몸을 속이는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지혁이 웃을 때마다 더 불안했습니다. 이지혁이 웃을수록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이지혁은 괜찮은 척을 할수록 숨이 짧아졌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을 못했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병원 가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안 돼. 오늘 결제만 끝내고. 또 오늘이냐? 너 그 오늘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지혁은 대꾸하려다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균형을 잃는 느낌이었고 지은호가 바로 이지혁 팔을 붙잡았어요. 선배, 지금은 멈춰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 버티기 포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결국 이지혁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이 더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은 격하게 화를 내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화보다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버틸수록 가족이 무너져. 이지혁은 그 문장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려고 숨겼는데요. 그 숨김 때문에 가족이 더 불안해졌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느낀 거죠. 병원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새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혁이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입원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AP 안에서는 작은 소문이 큰 소문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회사 사람들은 친절하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리를 계산하니까요. 지은호는 회사를 지키려고 뛰었습니다. 이지혁 병실과 회사 회의실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쪼갰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에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지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한계를 느끼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무너지면 지혁이 더 무너져라는 생각에 더 무리했거든요.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은호가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대단함이 부러질까봐 겁났습니다. 은호 씨, 잠깐 쉬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지금 회사 분위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쉬어야 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눈빛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수 전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김동수 전 회장은 조용히 들어와서 흔들리는 걸 안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의 사람이었어요. 김동수 전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과하게 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대표 공백을 기대하는 사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에 회사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서워할 때 가장 빨리 얌전해지거든요. 지은호는 그제야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으로 돌아가 이지혁 얼굴을 봤어요. 이지혁은 산소호흡기 소리 사이에서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회사 괜찮아? 괜찮게 만들었어요. 아니, 김동수 회장님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내가 부탁했던 그 손이 정말 움직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도하는 순간 다른 쪽에서는 파국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고성희는 분노로 칼을 갈던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고성희도 자기 끝을 어렴풋이 느낀 겁니다. 고성희는 별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고성희는 신 팀장에게도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틀리면 안 돼.
신 팀장은 고성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기가 같이 끌려 들어간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어요. 한편 박진석은 이미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의 과거를 듣는 내내 눈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우진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우진은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왔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오래 고민하다가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은 박진석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책임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지만 책임이 늘 자신을 살리진 않았으니까요. 박진석이 별장에 간다고 하자 한우진이 멈칫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왜?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박진석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한우진을 혼자 두는 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한우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이게 끝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별장 주차장에 고성이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준비된 웃음을 꺼내려다 박진석 옆에 선 한우진을 보고 표정이 깨졌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버텼지라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왜 우진이까지 데리고 와?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더라. 한우진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한우진은 떨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 한마디가 고성이를 더 흔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만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자동차 한 대가 박진석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당황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진석은 꼼짝없이 자동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한우진이 박진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한우진은 박진석을 향해 뛰어들었고 박진석을 밀쳐냈습니다. 이제는 한우진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본능적으로 한우진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우진아, 안 돼. 고성이는 우진이를 살리려 했고 동시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고성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고성의 몸뿐 아니라 고성이가 평생 쌓아온 확신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자동차 운전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재빨리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를 아는 채 울부짖었고 박진석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성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진석은 손이 떨렸고 한우진은 울지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감정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죄책감과 분노와 이상한 허무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병원의 연락이 겹쳤습니다. 이지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이가 왜 끝까지 이혼을 안 했는지, 고성이가 왜 끝까지 버티려 했는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박진석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박진석이 선택하면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완전히 끝나게 되니까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역 선배 시간이 없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부터 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박진석은 한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의 병실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 아버지를 원망하면 엄마가 돌아와요? 그 말에 박진석은 더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식 가능합니다. 수술 진행할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병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잠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성재도 달려왔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이지혁 수술실 쪽을 봤습니다. 지혁아, 살아. 꼭 살아. 수술은 길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길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아파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숨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았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이지혁을 살렸습니다. 고성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고 고성이가 계산했던 결말도 아니었는데요. 그게 더 잔인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더 사람을 붙잡는 결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누군가의 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 앞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말아요. 이지혁은 아직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지은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